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근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께 GV70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GV70 페이스리프트 출고한 분 있으면 연락 좀 달라 이렇게 제가 또 커뮤니티에 올려놨더니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짜 사랑을 제가 받고 있는 거 느꼈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 드라이브 와이즈만 딱 넣고 출고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3.5에 파퓰러 패키지만 넣고 출고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거는 이전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실제 출고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할 만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 구성으로 저희가 시승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2.5에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여기에 시그니처 셀렉션 2 파퓰러 패키지와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6,755만 원에 출고할 수 있는 GV70 페이스리프트입니다. GV70이 거의 한 3달 정도 기다리죠. 이거 빨리나 출고하고 싶은데 너무 기다리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 즉시 출고될 수 있는 이 GV70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 GV70의 시승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이나 옵션 그리고 실제 이 주행을 하면서 GV70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GV70 페이스리프트를 저희가 전시장에서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깡통 모델도 봤었는데 도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예뻐요. 제네시스 모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은 게 이 GV70입니다. 근데 이 GV70 출고할 때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컬러예요. 제네시스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고 좀 매력적인 컬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출고하는 분들이 이거 어떤 컬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고민을 해봤자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우유니 화이트 흰색이냐 아니면 이 비크블랙 검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구독자님들한테 받았던 그 리스트만 봐도 대부분 흰색 아니면 검정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은데 제가 왜 요거를 고민을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특히 이 스포츠 모델은 이런 크롬 몰딩들이 다크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블랙을 선택하게 되면 진짜 블랙포스처럼 되게 그 무게감이 있어요. 휠도 이번에 새로 나온 21인치 휠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휠과 전체적인 라인 이런 B필러 하단에 있는 이런 사이드 쪽도 크롬이 없이 블랙 하이그로시 차체와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어서 딱 차가 되게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전면을 보면 M&A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그릴도 다르죠.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더블 레이어드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중 메시 타입의 그릴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M&A 헤드램프랑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좀 보면 얘가 페이스리프트인가 일반 모델인가 큰 차이가 안 나기는 하는데 새롭게 들어간 21인치 휠이 들어가면서 이 휠 때문이라도 이게 좀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요 21인치에 묶여 있어요. 승차감을 조금 생각하는 분들이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21인치 휠을 넣으면 이게 아무래도 평평비가 얇은 타이어랑 휠이 커지니까 승차감이나 소음 그리고 연비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원간생시 좀 안 맞는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들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18인치, 19인치, 21인치 지금 다 봤는데 드레스업을 생각 안 한다면 19인치보다는 18인치가 더 나아 보이고요. 진짜 드레스업을 생각한다면 그냥 21인치로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휠이요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애프터마켓으로 다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휠 타이어만 바꾸시면 돼요. 그게 조금 더 싸게 먹히죠. 후면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이 방향지시등이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실제 머플러 팁이 듀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스포츠를 선택하게 되면 옵션 가격이
315만 원 정도 추가가 되거든요. 3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약간 좀 생각을 다르게 하면 사실 요즘 막 전기차 된다면서 머플러 팁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유가 되면 이 스포츠 패키지를 집어넣어서 머플러 팁이라든지 앞뒤 범퍼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나 실제로 비교하지 않으면 이 범퍼 디자인이 크게 막 차이가 안 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차 자체가 이 끝에 라운드져 있어서 차가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GV70 자체가 막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짝 잘못하면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스포츠 범퍼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범퍼의 형상 자체가 약간 이렇게 좀 라운드져서 차가 한층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죠. 앞에 범퍼 역시도 굉장히 볼륨감이 있어서 차 자체를 한층 더 와일드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는 거죠. 보면 확실히 방향지등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트렁크 연화 버튼은 요 위쪽에 있습니다. 이거 GV80 때도 그렇지만 트렁크 연화 버튼이 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못 찾았어요. 이게 트렁크 연화 버튼 어디냐? 왜 평상시 다 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으면 트렁크를 열 때 손이 좀 더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보통 여기다 그냥 홈 같은 거 파가지고 눌렀을 때 열릴 수 있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제네시스가 하나의 면 막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데 뜬금없이 여기에 트렁크 연화 버튼이 생긴다 그러면 오히려 좀 잘 안 어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퍼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 철학적인 부분도 요 버튼 하나로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 얘가 지금 2열 공간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사실 가족들과 함께 타도 부족하지 않는 차죠. GV80은 너무 크다. 약간 이런 분들은 GV70을 선택하면 뭐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운전해도 될 만한 사이즈의 차라고 보시면 되죠. 다 큰 차가 좋은 건 아니에요. 큰 차를 사면 운전도 어렵고 게다가 차 가격도 비싸고 주차도 힘들고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생활에 맞는 크기의 차를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니는 길, 일반적인 고속도로나 이런 거 말고 골목길을 많이 다닌다든지 내가 운전이 좀 서툰다 이런 분들은 큰 차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사이즈의 차를 사셔야 됩니다. 상황에 맞지 않다면 큰 차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GV70은 이렇게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고요. 지금 실내 보면 어때요? 울트라 마린 시트예요. 약간은 남색이 좀 포함이 된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햇빛이 없는 곳에서는 블랙 시트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햇빛이 있는 곳에서는 약간 남색처럼 펄감이 되게 도드라지는 컬러입니다. 일반적인 화려한 시트면 야 이거 과즙 관리 어떻게 하냐, 특히 이제 베이지 컬러 같은 거 이러면 좀 게 아쉬웠는데 요 울트라마린 같이 오묘한 색상의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돼도 티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좀 검은색 시트는 무난하고 조금 더 다른 시트를 원해하는 분들은 울트라마린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V70이 실제 GV80보다 영한 분들이 많이 사요. 그리고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GV70을 진짜 많이 삽니다. 그 다음에 차를 좀 알고 이러면 약간은 나만의 개성을 추가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좀 관리가 편한 시트를 찾는데 그게 울트라마린이라는 거죠. 게다가 안전벨트 색상 뭐예요? 오렌지 컬러죠. 마그마 대표적인 컬러. 약간 N에 퍼포먼스 블루가 있다면 마그마인 이 오렌지 컬러가 있는 거죠. 게다가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이 오렌지 컬러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스티치도 지금 오렌지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앰비언트 무드등을 보면요, 이 안쪽에 지금 매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G90처럼 약간 반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을 싹 쏴주는 게 아니라 요 면에다가 불빛을 반사해가지고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넣어줄 거면 이 끝까지 넣어주지. 요게 지금 중간에 끊겨가지고 약간은 있으나마나, 이게 낮이니까 그나마 낫지 밤이면은 이런 차이의 윤곽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스웨이드나 이런 재질은 이 차가 시그니처 셀렉션 2가 추가가 돼서 요 스웨이드 재질로 이 위쪽 루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차를 왜 직접 운전을 해봐야 되냐면 잠깐 앉아봤을 때랑 운전했을 때랑 시트 포지션에 느껴지는 부분이 되게 달라요. 이번에 GV70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계기판이랑 손분구,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바뀐 실내가 얼마나 운전자에게 차이를 주는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이 디스플레이가 잠깐 전시장에서 타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 시야 개방감도 좋고, 무엇보다 이전에는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약간 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전방 시야가 답답했었거든요. 이번에 바뀌면서 대시보드도 조금 위치가 낮아지고, 시트에 앉았을 때도 전방 시야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근데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잖아요. 여기 딱 보면은 이 위치가 운전자 쪽으로 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운전석에 딱 앉아서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조수석 쪽으로, 대시보드 쪽으로 좀 멀어져요. 앞으로 나왔으면 조금 더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이게 뒤로 좀 가다 보니까 살짝 조금 시야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GB70이나 사실 똑같아요. 잘 들어오죠. 근데 요 일체형으로 바꾼 거는 운전석과 이 디스플레이가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처럼 보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뒤로 좀 가서 살짝은 좀 눈에 좀 안 들어온다 라는 것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거 말고는 송풍구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사용하기 좀 편해졌고, 이 실내 공간도 좀 더 넓어졌다, 이런 거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GB70 자체가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GB70은 젊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는 차거든요. 물론 뭐 젊다 그래가지고 20대가 사는 건 아니지만, 젊은 소비자분들이 사다 보니까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실내 레이아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폰트도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죠. 좀 더 간결하고 눈에 좀 잘 들어오게끔 깔끔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옵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이런 실내 부분도 그렇고 앰비언트 무드 등도 확실히 들어가서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 재질도 알루미늄 재질로 패턴이 새롭게 바뀌었죠. 스포츠에 또 들어간 새로 패턴이기는 한데,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이제 지문이 많이 남아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더러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일반 모델들 같은 경우,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좀 엔트리 모델들은 이거 옵션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여기에 플라스틱, 그냥 무광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근데 GB70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에도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급을 확실히 나눴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저는 타면 탈수록 느낀 게 주행감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느낍니다. 기존의 GB70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하이드로부싱이 추가가 돼서 승차감도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GB70을 타보기 전에 저희는 G80이나 GB80도 타봤었잖아요. 근데 이 GB80과 G80 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차가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지고 운전의 느낌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GB70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 GB80보다는 주행 밸런스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이드로부싱 하나만 추가가 됐고 뭐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지금 하이드로부싱이 추가가 되면서 차가 더 완성도 있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기존 GV70도 굉장히 조용했는데 이 GV70 페리로 들어가면서 흡음재가 새롭게 추가가 되고 하이드로부싱이 들어가면서 한층 더 조용해졌다는 거죠. 게다가 GV70이 이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작다 보니까 기존에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멀미나고 막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이드로부싱이 추가가 되면서 그 조금 있었던 이런 움직임들도 한층 더 잘 잡아준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GB70을 제가 시승을 하면서 또 느끼는 거는, 일단은 이 GB70이 젊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에서도 젊은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스들을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특히나 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바로 스포츠 플러스가 이제 GB70 이제 스포츠 패키지에는 또 들어가는 거죠. 이 움직임도 생각보다 많이 다르긴 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달리면서 좀 요거는 설명해 보도록 하고, 실제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운전을 좋아해서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2.5가 들어가 있거든요. 운전의 재미나 뭔가 이러면 배기량이 커야 되고 마력이 높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 GB70 같은 경우에는 2.5만 해도 충분합니다. GB80 같은 경우에는 2.5를 하면 좋긴 좋고 부드럽고 뭐 다 좋은데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데, 주행하다 보면 약간 그 특정 구간,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이런 구간에서 힘이 딸린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GB70 자체는 차가 무겁지도 않고 차 사이즈 자체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오히려 3.5보다 2.5가
훨씬 더 저는 밸런스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 차가 나가는 이런 펀치력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2.5만 해도 되게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이 스포츠 패키지를 되게 많이 집어넣는 거죠. 예전에는 3.5가 4륜구동이 기본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패키지를 3.5로 선택하면 제약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죠. 물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요. 이번에 스포츠 패키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좀 젊은 소비자분들이 스포츠 패키지를 또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패키지를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이 옵션을 세분화해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자.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에는 이 스포츠 패키지 전용 이 실내 내장재라든지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를 집어넣어서 운전의 재미나 이런 만족도를 좀 올려주자라는 것들이 이 모드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 GV70을 타면 이 승차감이 막 엄청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운전하면서도 느끼지만 21인치가 끼워져 있어서 이게 보통 손해보는 부분이 많은데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승차감만 좋게 할 거면 차라리 18인치의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묶여 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이게 21인치니까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을 묶어놨다라고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기존에도 18인치, 19인치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없을 때는 이 승차감이 노면의 이런 충격이라든지 약간 그 요철이나 방터 지나갈 때 그냥 쾅쾅쾅 하면서 걸러주는 느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이런 노면의 잔진동 그리고 요철 지났을 때 차 움직임 자체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운전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럼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일반 18인치 19인치는 그나마 눈 감아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21인치에 만약에 프리뷰가 없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걸 모르고 샀다, 만약에 이제 이런 충격들이 느껴지면 야 이거 제네시스 차 왜 이래, 약간 이런 운전자들의 또 불만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묶어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묶여있는 이 21인치 휠을 타면요 21인치라고 잘 안 느껴져요. 그냥 승차감 되게 좋은데 진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는데 충격들도 많이 걸러준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는 거죠. 다 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하이드로 부싱이 또 추가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좀 개선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걸러줘야 되는 충격들 있잖아요. 기존은 그런 센 충격들을 잘 못 걸러줬어요. 걸러주더라도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게 걸러주거든요. 불규칙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2열에서 멀미가 나요. 그러면은 오래 타면 어떨까요? 이게 좀 왜 이렇게 좀 별로야? 약간 이런 느낌들이 드는데, 이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랑 이번에 이제 하이드로 부싱 개선이 돼서 예전과 다르게 노면의 잔진동을 걸러주는 것도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이 차 위아래 이제 바운스 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줄었다는 거는 멀미 나는 게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개선된 부분들이 실제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차이점들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GV70이요 딱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을 저격해서 만든 차 같아요. 럭셔리 차라고 하면은 이게 무엇보다 좀 되게 부드럽고 부들부들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GV70이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드러운 느낌들을 많이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GV80의 그런 느낌들도 많이 나고, 21인치 드레스업 커다란 휠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거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뭐 사실 뭐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GV70 구매하시는 분들은 에르고모션 시트는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주님은 에르고모션 시트가 빠지거든요. 에르고모션 시트가 빠지면 요거 안마도 있고 무엇보다 이 몸을 딱 잡아주는 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요 에르고모션 시트가 빠져서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제네시스가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애매하게 잡아놓은 것도 많아요. 그냥 제네시스는 아무 생각 없이 옵션을 고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풀옵션까지 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브랜드이긴 합니다. 이 스포츠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액티브 사운드가 나오고 이 계기판이 바뀌죠.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줬고요.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일단은 기본 세팅이 많이 달라집니다. 핸들에 대한 무게감도 많이 바뀌고, 지금 이 변속을 했을 때 다운시프트 이런 소리들도 추가가 되는 거죠. 기본 모드가 되게 부드럽고 편했다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운전의 재미를 넣은 이런 식으로 액티브 사운드 그리고 변속 충격까지 넣어놨습니다. 변속 충격이라면 이렇게 주행하다가 변속을 딱 됐을 때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땅 쳐주는 이런 느낌. 이게 보통 이제 스포츠카나 슈퍼카에 많이 들어가 있는 변속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속이 막 무단 변속돼가지고 다다다다 그냥 빨리 이렇게 변속되면 운전에 재미가 없어요. 이 GB70 스포츠면 이런 변속 충격들과 액티브 사운드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 개선이 됐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살짝 이질감이 있었어요. 뭔가 사운드랑 변속이랑 약간 타다 보면 뭔가 원밸런스한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변속이 됐을 때 갑자기 다운시프트를 쳐도 후웅 하면서 바로 이렇게 소리가 되면서 이제 변속이 돼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사운드는 뭔가 후웅 하면서 내려가는 소리가 나는데 변속은 타이밍이 좀 느려가지고 언밸런스 한다든지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 뭐야 하고선 제가 보통 스포츠 모드를 안 하고 그냥 일반 모드로 GB70 타고 다녔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도 확실히 이제 급을 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모드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핸들 스티어링 휠도 많이 무거워지고 악셀도 확실하게 RPM을 많이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RPM을 많이 사용하게끔 로직이 변경이 됩니다. 예전에 현대나 특히나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에 대한 변화가 막 뚜렷하진 않았어요. 막 약간은 그냥 RPM만 좀 조절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네시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에 대한 변화도 확실히 좀 차이를 많이 뒀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들, 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추가적인 옵션들이 막 엄청나게 체감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요,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차 타면 체감이 확실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GB70 페이스리프트를 봤을 땐 경쟁 모델 대비 상품성이라든지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내가 GB70을 너무 오랜만에 타서 그런가? 이래서 좀 너무 좋게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조만간에 X3와 GLC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점을 좀 더 잘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GB70 페이스리프트의 시승기를 함께 했습니다. 일반 모델이 아니라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 GB70 페이스리프트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B70을 실제로 타고 다니는 차주님을 모시고 한번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형 차주님과 신형 차주님을 모셔서 이 비교하는 콘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출연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블루스카이 H2 네이버로 많이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모델 타시는 분들은 이전 모델 대비 신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진짜 우파가 얘기했던 대로 많이 달라졌는지 과감하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실제 차주님이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신형 차주님은 이전 모델을 한번 타보면서 확실히 신형이 많이 좋아졌나, 아니면 구형과 차이가 없나, 약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거침없이 함께 구독자분들이랑 촬영을 한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입담이 안 좋아도 돼요.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준비해가지고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그냥 자신있게 신청을 해서 같이 한번 출연하고 그냥 같이 논다, 이런 생각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GB70 빨리 출고하고 싶은 분들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이 GB70 즉시 출고할 수 있게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